우리 의원님이요. 예. 제가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이제 어쨌든 백혜령 경정이나 이문정 검사장이 대통령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인사명령을 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백혜령 경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통상 이제 공직자가 어떤 미션을 받잖아요. 어떤 일을 해라 그럴 때 상부에서 이 일을 진짜로 하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신용만 하란 얘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. 그럼 첫 번째는 뭐냐? 분명한 권한을 주는 거. 인력을 충분히 주는 거, 예산을 주고 하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충 적당히 하란 메시지거든요. 근데 이제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서 인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하루 태업했냐? 저도 알아보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출근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지금 현재 집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3시간 이상이 걸린대요. 그러면 제가 며칠부터 출근하겠습니다. 사전에 숙소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. 그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.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며칠부터 출근해라 그러고 딱 던졌다는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제 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하라 그랬는데 그 본인이 원래 마약 사건 수사할 때 한 5, 60명 됐다는 것 같아요. 5명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는 합수단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한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이 마약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합수단 구성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합수단의 지휘 체계 하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된다.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은폐 축소까지는 수사할 수 있죠. 자기에 대한 외압 여부, 자기를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없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휘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이 은폐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지휘체계 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. 위에서 막힐 텐데.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약 사건 자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, 영장 청구권이든 뭐든 이런 걸 분명하게 줄 테니까 뭐 상부 아래 아무것도 상관없이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전념해라 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 지시하에 있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과도 못 내고 본인은 바깥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막상 기회를 줬더니 아무 실적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강도 조절은 본인이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합수단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수단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백혜령 경정이 수사팀을 할 때 실제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 등과 권한들을 보장을 해주고 뭐 이문정 검사장이 중간중간에 뭐 있을 때 나한테만 직보하고 소신껏 하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근데 그것이 사적 보복 여부가 있다라는 거는 이문정 검사장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? 사적 감정으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오늘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. 잘 뭐